네,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50mm에 가까운 극한호우가 쏟아진 지역도 있습니다. 네, 극한호우의 원인과 대비 방법,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이 좁은 비구름대를 동반한 정체 전선이 형성되고 하층 제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 하층 제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용어가 다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 예, 하층 예. 제트라는 게 대기의 낮은 쪽 하층에서 발생하는 남서풍을 얘기하는데요. 초속 한 20m 이상의 강한 이제 풍속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사실은 이제 수증기와 열을 북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대기의 상하층에 대기 불안정을 굉장히 좀 더 고착화 강화시키고요. 또 호우가 발생하는 이런 영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1시간 동안 149.2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에 상륙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강한 비가 가능했던 이유 뭐였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를테면 좁은 전선에 굉장히 강하게 비구름들이 형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데요. 예. 8월 초에 무안에서 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그 당시에 시간당 142mm 정도 이렇게 이제 비가 내렸을 때도 거의 역대급이 굉장히 강한 호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49mm,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강우 빈도를 본다면 최소 200년에서 한 500년 정도 이상의 그 강우 빈도에 강한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1시간 강우량이 30mm 이상이거나 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이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 시간당 100mm가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만약 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비를 피하거나 혹은 또 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문자를 받는 즉시 본인 집 혹은 또 본인이 현재 있는 지역 주변에 배수 상황이라든지 침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침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피를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이제 문자를 받았어도 아직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비가 쏟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차수판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빗물바지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셔서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바로 침수로 이어지지 않게끔 대비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안전한 대피로 혹은 대피 장소 이런 것들도 사전에 확인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한반도에 시간당 50mm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극한 강수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런 강우 패턴들이 사실은 최근 3, 4년 동안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짧은 기간에 확실한 대책들이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런 배수 용량들을 혹은 100년 주기에서 150년 주기 이렇게 더 넓힌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배수 인프라 같은 것들은 사실 당장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도시 전체로 이런 용량들을 확대가 되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짧게는 10년에서 20, 30년 이상 걸리는 상황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에 내년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안전한 상황들이 아닌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기반 시설들,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그렇죠.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온다면 침수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재산과 사람 다 보호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선제적인 대피라든지 혹은 또 이런 침수 정보 혹은 또 기상 정보를 빨리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피하거나 혹은 또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시급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선제적인 대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강우량이 10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하천도 통제가 됐고
서울 시내 29개 하천도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천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게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있을 때 어떤 선제적인 대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면 이 비들이 사실 다 모이는 곳이 이제 하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예. 하천의 수위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범람하는 상황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대부분 이제 저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런 저지대나 하천 인근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중적인 또 기록적인 비가 온다고 한다면 물이 이미 불어나기 이전에도 충분히 침수의 가능성을 대비하셔서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실 필요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물이 불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보시려고 물가 쪽으로 오히려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하천 주변에 이렇게 공용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거나 이용하게끔 되는데 이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차량의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이제 옮겨 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인근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에서 이런 땅꺼짐, 어떤 징후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땅꺼짐 같은 경우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토양이 유실되고 그런 공극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땅꺼짐으로 이어지는데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땅꺼짐도 문제지만 사실 공사장 주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물어지거나 또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땅꺼짐으로 발생하거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공사 현장의 담장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혹은 또 공사 현장 주변에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상황들 혹은 또 평상시에 물이 고이지 않는데 물이 고여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이를테면 땅꺼짐이나 혹은 또 이를테면 이 붕괴의 어떤 하나의 조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확인된다면 빨리 지자체 혹은 또 정이 어렵다면 119에 신고하셔서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 빨리 인지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피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조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하 주차장과 지하 상가도 침수 피해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는 물막이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이 물막이 그 시설의 효과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일차적으로 건물 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도로면보다 낮은 곳 그리고 낮으면서도 바로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공간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장으로 이어진 이제 램프 구간 있잖아요. 진입로 구간이 가장 이제 물이 쉽게 차기 쉬운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수판, 물막이판을 설치한다라는 건 우수의 유입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럴 때면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하고 또 도로의 일부 물이 차기 시작한다면 선제적으로 이 물막이판을 설치하셔서 건물 내 혹은 또 지하 공간으로 물이 유입되는 이런 상황들을 차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막이판만 설치해서는 또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물에 이제 수압이 강해지는 경우에 물막이판이 이제 넘어지거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하신다 하더라도 물막이판 주변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쌓아서 물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물막이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수위가 높아진다면 할 수 없이 우수가 이제 유입되면서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물막이판은 1차적인 조치지 사실 완벽하게 방어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물이 넘쳐서 들어왔을 때를 대비를 또 한번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한 비가 내리는데도 차들이 통행을 계속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렇게 주행 중에 침수가 발생해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무리한 운전으로 대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 중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운행 중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침수가 됐을 때가 운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바퀴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잠겼다 한다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됐다면 차를 끌고 그 지역을 밖으로 나온다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내려서 본인이라도 안전하게 빨리 대피한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침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차의 엔진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정지가 되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차가 이제 물에 뜨면서 오히려 이제 이
교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차의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침수가 확인된다면 차에서 빨리 내리시라. 그리고 또 그 침수된 지역을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침수가 된 차에서 내렸을 때도 침수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되시면 무리하게 물 웅덩이나 침수 지역을 헤쳐나가는 것보다는 차량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구조를 요청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운전자들을 위한 대피 요령까지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목요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100mm에서 200mm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경기 지역 하천 9곳에는 홍수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도시에서 그럼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질문 듣겠습니다. 예, 뭐 당장 비가 이제 강우가 예정돼 있고 언제 내릴지 또 언제 내리더라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즉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지대라든지 또 저지대에 특히 이제 이 반지하 이런 주거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만 많이 내리면 바로 침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뭐 차수판 설치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아예 차수판 설치해 놓으시고 본인들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하셔서 오늘 내일을 좀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가 소강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은 빗물바지에 물이 계속 이제 이 배수가 되면서 먼지, 이 쓰레기라든지 뭐 낙엽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빗물바지가 막힌다고 그러면 사실은 있는 배수로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비가 안 오는 동안에는 이런 배수로 정비라든지 빗물바지 정비 이런 것들을 하셔서 최소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극한 호우의 원인과 대비 방법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